안녕하세요. 라이몽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나요? 네, 폐로 보이시죠? 오늘은 저희 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 폐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좀 잘 알려드려서 좀 예방하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 마스크. 실외 공기, 실내 공기, 사실 피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학교 풍경이죠.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올해만 3번 같은 이유로 조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통이 오고 구토 증상이 있어서 조퇴를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스크 때문이더라고요. 저희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산소가요, 21% 정도 된다고 하고요. 0.04%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이마실 때 들어온대요. 그리고 후 하고 내뱉는 숨에는요, 4%의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기억해 볼까요? 들어올 때는 0.04, 나갈 때는 4%. 그럼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고 나가야 될 이 날숨이 계속해서 마스크 안에서 맴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요, 산소가 일단 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산소가 덜 들어가면 뇌에도 공급이 덜 될 테니까 당연히 두통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산소가 에너지를 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는요, 몸이 산성화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산성화가 되면요, 우리 이런 그림 기억나시나요? 염색체의 꼬리 부분을 저희가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텔로미어가 컨트롤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암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 아이가 구토한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만으로 위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위산이 역류하고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까지 나온다고 해요. 당연히 폐에도 안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바깥 생활을 많이 하진 않지만 외부에서 역시도 폐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초미세먼지예요. 초미세먼지라는 게 처음에 저희한테 다가왔을 때는 뭐 결막염, 뭐 코 점막, 뭐 호흡기 이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저희가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연구진들이 밝혀내고 있는 게 초미세먼지가 우리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뭐 뇌, 피부, 생식기까지, 심지어 임신을 하셨다면 태아에까지 영향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랑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살짝 이슈 측면에서 좀 밀린 거는 같지만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이 이렇게 나쁜 상태라고 해요. 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여기 전남과 제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가 코로나19의 발병률 자체를 높이고요, 만약에 똑같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명률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하고 연구진이 밝혔더니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딱 만나는 수용체라는 것이 있대요. 이 수용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원래도 나쁜 놈인 줄 알았지만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제가 생각 못 했는데 코로나까지도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마스크, 두 번째 실외에 있는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렸고요. 이 세 번째 이 정답을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가장 위험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감지해 보시길 바래요.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요리도 해먹고 온 가족이 쉴 수 있는 휴식처인 이 공간이 왜 가장 위험한 공간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저희 모두 벽지도 붙어 있고 뭐 인테리어도 돼 있고 바닥도 깔려 있는 집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건축 자재들, 접착제 이런 것에서 포르말데이드, 벤젠 뭐 이런 1급 발암 물질들이 계속해서 방출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안 가다 보니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분진 형태, 이것 또한 폐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럼 인테리어 안 할 거야,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렇다고 안전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라돈이라고 옛날에 한때 어떤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다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여러분 침대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건축법이 이렇게
석고보드라는 걸 대지 않으면 이렇게 건축법상 허가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이 석고보드에서 계속해서 이 라돈 붕괴 물질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을 일으키는 가장 주목할 만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요즘 애견 인구도 많고 또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동물들의 털에서 기생하는 여러 가지 곰팡이와 세균 역시 저희 폐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8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코로나 이전 통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만 해도 90%, 95% 가까이 실내에 이제 머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은 머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오염원이라 하더라도 실내에 있는 이 오염원이 폐까지 들어가는 게 1000배가 더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BBC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요.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2.5배 정도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봉쇄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집 바깥을 나가지 않는 그 봉쇄 상태에서 이게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좀 보시면요. 영국의 환경보호청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미국과 유럽의 1000여 가구를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유기화합물 아주 작아서 폐까지 그냥 들어가 버리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15에서 30%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다이슨이라고 가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다이슨에서 본인들이 이제 공기청정기를 세계 각국에 팔았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정보를 봤더니 4대륙 11개 도시에 등록된 이 자료에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이후 VOC와 NO2, 이산화질소가 또 수치가 많이 상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났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내 위험 인자들이 더 많이 높아진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중고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항목을 따지면 뭐 거의 100중고 거의 겪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 폐가 이런 실내, 실외, 그리고 뭐 요리하는 환경,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에 좋은 일, 폐한테 뭔가 파이팅을 실어줄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짜잔! 네, 여기 혹시 좋아하는 야채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콜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브로콜리에 대한 자랑을 이따 좀 해드릴 건데요. 폐에 좋은 음식, 영양소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기 보이세요? 무, 도라지, 더덕, 산삼 이렇게 하얀 음식은요.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죠. 기관지에 좋고 호흡기, 폐 개통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구마랑 당근, 호박 이렇게 누렇고 주황빛깔을 띠는 음식들은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이런 베타카로틴이 세포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요. 또 폐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뭐랄까요? 볼수록 매력, 제가 볼매라고 부르는데요. 까도 끝이 없어요. 너무나 좋은 영양소들을 듬뿍 담고 있는 채소인데요. 이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설포라판이 얼마나 기특한 녀석이냐면요. 폐에 끼어 있는 니코틴, 그리고 세균 이런 애들을요. 긁어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진짜 기똥찬 녀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굴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아연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요. 이게 별칭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게 바로 코로나 방패래요. 그래서 아연이 코로나 방패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바이러스가 결국 들어올 때는 세포와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기관지에 있는 이 상피세포의 막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서 1차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데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고 증식이 되잖아요. 이거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 코로나 방패라고 부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코로나에 좋은 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드셔주면 너무나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저도 너무나 바쁜 현대인이고 아이들이 뭐 굴을 성큼성큼 까먹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요. 바로 이렇게 영양제.
타입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먹는 음료고요. 여기 이렇게 정으로 돼 있어서 삼키기만 하면 아주 쉽게 섭취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의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저한테 잘해줘요, 어떤 남자가. 잘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일도 많이 도와주는데 가끔씩 때려요. 제 돈을 가끔 훔쳐가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폐에 좋은 행동을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폐에 나쁜 짓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폐에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시고 좀 줄일 수 있는 또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